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에도 역시 만화를 같이 볼 거라고 했죠. 혹시 만화 아직 안 읽은 친구들은 286쪽부터 몇 쪽까지 있죠? 291쪽까지. 이번엔 만화가 좀 기네요. 만화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번 만화의 제목은 두근두근 탐험대인데 선생님이 살짝 미리 말을 해주자면 친구들 여러 명이서 약간 판타지 세계 같은 세계에 무언가를 탐험하러 떠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지, 만나서 어디로 가는지 생각을 해보면서 만화를 읽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죠. 여기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 또 배경, 말풍선 등등등을 통해서 인물의 마음도 짐작을 하면서 읽어보고 오세요. 자, 읽어보고 왔나요, 여러분? 이번 만화는 저번에 본 만화랑은 그림체가 좀 다르죠? 그쵸? 그리고 상황도 다릅니다. 한번 선생님이랑 첫 줄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만화의 시작 부분에 한 남자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자, 어디로 가게 되었어요? 웬 좀 험한 산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놀랬대요? 저긴 분명히 겨울인데 여기는 더워. 이상하다. 왜 겨울인데 갑자기 더워졌지? 보니까 친구들의 옷차림이 지금 겨울 옷이에요. 추운 곳을 지나갔기 때문에 다들 꽁꽁 싸맸는데 갑자기 더워져서 지금 이상하게 여기죠. 겨울과 여름의 배경 또한 다릅니다. 배경이 갑자기 푸르른 풀들이 막 나오고 여름으로 날씨가 바뀌어서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이 안경 쓴 남자 어린이의 눈썹이 이렇게 올라간 걸로 봐서 고민하는 표정, 뭔가 수상하게 느끼는 표정이 있습니다. 아, 이제 어떡하냐? 배도 망가지고. 덥다 라고 작게 글자도 있고 지금 옷을 벗고 있죠? 더워졌으니까. 그래도 가방은 안 잃어버렸어 라고 얘기하면서 더우니까 옷을 주섬주섬 벗어서 가방에 넣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제목이 두근두근 탐험대라고 하는 걸로 봐서 진짜로 여행 중, 탐험 중인 것 같죠? 길을 잃은 것 같아. 이런. 어떻게 수우야 무서워. 울지마 울지마. 위에 올라가면 뭐가 보이겠지. 지금 친구들 몇 명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명인데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죠? 약간 울먹거리는 친구랑 걔를 위로해주는 친구도 있고 위에 올라가면 뭐가 보일 거라고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친구도 있고 당황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에 여기 가운데에 안경 쓴 남자아이는 조금 더 상황을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일단 산 위로 올라가서 보자 라고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쪽은 287쪽인데요. 287쪽의 장면은 쪽 전체가 멋진 배경인데 확실히 여름 같고 일단 배경도 우리나라 같죠. 우리나라 같은데 꼭 조선시대의 풍경 같아요.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구름도 조금 신기하게 생겼고요. 아이들의 말풍선을 보면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라고 장난을 치니까 뒤에 여자아이가 야 그러다 진짜 뱀 나온다 라고 주의도 주고 또 친구들의 장면을 좀 자세히 보면 아이고 힘들어 라고 헉헉대면서 높은 산도 올라가고 꼭대기를 다 지나니까 친구들이 뭔가 깜짝 놀라는 것 같죠? 뭘 보고 놀랐을까요? 288쪽으로 가면 여자 어린이 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대체 여자아이 수아의 표정이 지금 눈썹이라던가 눈이라던가 뭔가 심상치 않죠? 그리고 여기 이 두 남자아이들은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어떤 감정일까 지금?
놀람이 느껴지죠. 너무 놀라서 말도 안 나오고 밑에 있는 두 남자아이들도 역시 입이 떡 벌어져서는 뱀이다! 왕뱀이라고 너무너무 놀라고 심지어 강아지까지 놀라고 있어요. 과연 이 친구들은 뭘 봤어요? 엄청나게 커다란 뱀이 아니고 뭐죠? 이거는 용을 봤습니다. 자, 재밌게도 여기 있는 친구들을 보면 용을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몸을 뒤로 잔뜩 젖히고 있고 5명의 말풍선 모두 점점점점점점. 자, 그리고 우리는 말풍선의 테두리 또한 인물의 마음을 나타낸다고 배웠는데 말풍선을 보니까 말풍선 또한 놀람, 당황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죠. 그에 반해서 용은 어때요? 용은 물음표 하나 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용은 사람들이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죠?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289쪽. 자, 여러분이 탐험을 하러 여행을 갔다가 용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용은 진짜로 있어요, 없어요? 용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존재예요. 실제로 뱀이 진짜로 이무기가 되어서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는지, 용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지는 밝혀진 사실이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만화라는 점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만화라서 용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만화에 나온 친구들도 용은 처음 본 것 같죠. 그랬는데 문제는 용도 사람을 처음 본 것 같다는 거. 자,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았던 용이 호들갑을 떨면서 와, 사람이다, 사람. 다른 용은 진짜예요? 정말? 우와, 용들이 오히려 신난 것 같아요. 신기해하고. 그리고 굵고 큰 글씨로 캬오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보통 신난 게 아닌 것 같죠? 자, 여러분, 이 용들이 친구들을 해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왠지 좋아하는 것 같죠? 아, 오른쪽의 장면을 보니까 사람을 처음 본 거는 아니고 엄청나게 오랜만에 본 것 같네요. 그쵸? 우리 친구들은 여기저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용을 보고 으악, 하나가 아니야! 라고 놀랬는데 요 오른쪽 장면을 보면 친구들 역시 용이 싫다기보다는 무섭다기보다는 신기한 것 같아요. 용이 말도 하네? 강아지 표정도 뭔가 나빠 보이지는 않죠. 놀랐거나 아니면 좋아하거나 둘 중 하나 같네요. 그럼 여기서는 말이 다 통해. 오, 이게 얼마만에 보는 사람이냐라고 애기 용을 머리에 이고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다른 용들은 어때요? 왠지 볼이 빨간 걸로 봐서 약간 부끄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밑에 있는 아기 용은 뭐라고 해요? 안녕? 반가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기 용을 보고 친구들이 귀엽다면서 좋아하죠. 아마 용을 만나게 돼서 일단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이 처음에는 들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용이 왠지 착하고 자기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반가워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풀렸어요. 그 와중에 귀엽게 생긴 아기 용까지 있으니까 더더욱 기쁘고 좋아하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가 되나요? 친구들이 탐험을 하다가 날씨가 갑자기 여름으로 뒤바뀌고 길을 잃은 것 같아서 산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봤는데 상상도 못한 정체, 용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도 잠시 가기 용과 친절해 보이는 다른 용들의 반응을 통해서 마음을 좀 놓은 것 같죠? 290쪽을 자세히 보면 우와, 용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친구들에게 쫓아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손님이니까 자기네 용궁으로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올라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은 갑자기 용을 만났는데 용궁 가자고 하면 따라갈 건가요? 사실 선생님은 안 따라갈 것 같아요. 갔다가 다시 못 돌아올까봐 무서워서.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역시 탐험가답게 탔어요. 올라탔습니다.
야, 재밌겠다. 타자 타. 물론 걱정하는 친구도 있긴 있었습니다. 야. 그런데 결국에는 5명 다 올라탔고 괜찮을까? 걱정을 하면서도 호기심에 우리 용을 타고 용궁을 향해 가는 것 같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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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와! 우리 친구들을 태운 용뿐만 아니라 다른 용 여러 마리가 단체로 용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덕분에 청룡열차보다 100배 빠른 진짜 용을 타고 다른 용들과 함께 용궁으로 가는데 이상한 냄새를 맡았나 봐요. 어? 갑자기 여기서 똥냄새 나는데? 너 방귀 꼈지? 아니야. 뿡뿡 키키키 방귀쟁이 자기들끼리 장난도 치고요. 또 뿡뿡했지? 아니라니까. 티격태격 하는 걸로 봐서 이제 더 이상 용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죠? 오히려 모험에 신이 난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우리 일상을 담아낸 만화가 아니라서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게 대체 뭐야? 라고 의아했는데 읽다 보니까 이 다음 내용이 궁금해지네요. 그럼 빠르게 주요 내용을 쪽별로, 페이지별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쪽에서는 친구들이 길을 잃은 것처럼 갑자기 날씨도 바뀌고 풍경도 바뀌어서 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신기하게 생긴 꼭 뱀 나올 것 같은 환경에서 다 왔으니까 뭐가 보이겠지 하고 마지막 장면에서 뭔가 신기한 것을 발견하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쪽에서는 뭘 봤어요? 상상도 못한 정체, 용을 만나서 엄청나게 놀랐고요. 그랬는데 그 용이 사람을 신기해하고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반응이라서 친구들의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 다음 쪽에서는 용이 사람들을 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손님이니까 용궁으로 초대를 하겠다고 데려가는 장면이 나왔는데 무조건 신나하는 친구도 있는 반면 상당히는 아니지만 살짝 걱정하는 친구도 있었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풀려서 청룡열차보다 빠른 용을 타고 신나게 모험을 즐기고 자기들끼리 장난을 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만화는 두근두근 탐험대라고 하니까 아마 일상생활에서는 볼 수 없는 신기한 광경을 계속 보여줄 것 같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혹시 만화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여기 291쪽까지 다시 한번 읽어본 다음에 292쪽으로 넘어오도록 합시다. 다 만화의 내용을 다 이해한 친구들은 292쪽에 있는 물음에 한번 답해 볼게요. 자, 산에 처음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했나요?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일단 겨울이었는데 여름으로 바뀌어서 겨울옷을 벗었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묻는 문제네요. 1번은 겨울옷을 벗었고요. 두 번째는 길을 잃은 것 같으니까 어디를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자, 선생님이 중요한 낱말, 중요한 단어에 밑줄을 쳐줄게요. 겨울옷을 벗었고요.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다음 상황을 마주하기 위한 채비를 했죠. 자, 그랬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했고 용은 아이들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반가운 마음에 어디로 데려줬어요? 용궁으로 초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용궁으로 초대했습니다. 자, 용궁으로 초대. 용과 아이들의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지네요.
우리 친구들은 처음에는 겨울옷 벗고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용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입이 딱 벌어졌는데 이 용이 다행히 사람을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용인이라서 용궁으로 삽시간에 초대를 해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묻는 간단한 질문에는 이 정도로만 답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뒷이야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제목대로 탐험을 할 것 같으세요? 선생님도 용궁에 있다면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용들이 사는 궁궐? 용은 사실 신화, 전설 속의 존재잖아요. 실제로는 있지 않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용을 무서워하기도 했고 신성하게 여겨서 바다를 지켜주는 신처럼 느꼈답니다. 그래서 바다가 사납게 일어나고 폭풍이 치고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고 하면 용신에게 제사를 올렸고요. 만약에 외적이 침입했을 때 안전하게 우리 바다를 통해서 전쟁을 피했다면 용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기도 했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용을 약간 무서워하면서도 좋아하고 신성하게 여겼어요. 이런 우리나라라는 배경에 특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만화에선 용이 나오는 용궁으로 탐험을 잘 갔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2번 문제를 풀었을 것 같으므로 이제 3번으로 넘어올 텐데 3번은 역시 2번 단원에 맞춰서 인물의 표정과 행동을 보고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서 써보는 건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이 친구들은 참고로 왜 놀랐어요?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멍멍이 강아지도 놀랬어요. 왜요? 생각지도 못한 용을 만났기 때문에 놀랐죠. 그리고 놀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나요? 일단 표정, 인물의 표정. 입이 떡 벌어져 있고 눈썹이 올라가 있고 눈도 커지고 또 어떤 거? 말풍선을 통해서 말이 없어진 거를 보아서 이 친구들이 할 말 잃고 입이 커질 만큼 놀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 짐작한 인물의 마음을 여기 적어볼게요. 선생님은 깜짝 놀라서 깜짝 놀라고 신기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해서 할 말을 잃은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적어보고 여러분은 중요한 낱말, 깜짝 놀란 것도 할 말을 잃은 것이라고 이렇게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장면을 보고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장면의 이 어린이들을 보고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 이 남자아이는 어떤 상황이었죠? 용궁의 초대를 받아서 용궁으로 가는데 이 남자 어린이는 굉장히 신나서 한 번에 오케이 용궁으로 가자고 용의 등에 올라타자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 이 여자 어린이는 야! 라고 한 번 말리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쵸? 이 두 인물의 마음은 차이가 있는데 남자 어린이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참고로 이 남자 어린이의 이름은 소희였던 것 같아요. 그쵸? 남자 어린이는 신나고 기대되는 마음. 여자 어린이는 어떤 마음? 자, 결국에는 얘네들이 같이 용의 등에 타기는 탔는데 여자 어린이는 어떤 마음? 한 번은 말리고 걱정을 하고 있었죠. 여자 어린이는 걱정하는 마음 같아요. 과연 용의 등을 타도 되는지, 가서 용궁으로 진짜 초대받아서 가도 괜찮을지 처음에는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중요한 낱말에 밑줄을 쳐볼게요. 남자 어린이는 신나고 기대되는 마음, 여자 어린이는 걱정하는 마음인 것 같았죠.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용의 등을 타고 용궁을 향해 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도 간단하게 적어보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장면은 어떤 장면? 용궁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우리 한번 요 장면을 바탕으로 마음을 짐작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 아이들 사람에게만 집중을 했으니까 용의 마음을 한번 짐작해 볼 텐데 어디를 해보냐면 우리 289쪽에 있는 요 용이랑 사람들,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요 장면을 한번 볼게요. 요 장면, 용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말이 다 통해. 오, 이게 얼마만에 보는 사람이냐라고 아이들을 보면서 신나하는 요 장면으로 이 용의 마음을 짐작해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용이 진짜 용궁에 가서도 아이들한테 잘해줄지를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여기 장면에서는 용의 마음이 어때 보여요? 이게 얼마만에 보는 사람이냐? 신기하고요. 신나고요. 또 기대도 되고 반가운 마음 등등등 용의 감정이 다 좋은 쪽인 것 같아요. 그쵸? 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호호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걸로 봐서 이 중에서 가장 신나는 것, 반가운 것, 요 두 가지의 감정이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용의 마음을 한번 적어 볼게요. 292쪽으로 다시 와서 파란색 빈칸에 적어 보겠습니다. 어떤 장면? 용이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말을 거는 장면. 자, 이거 문장으로 쓰기 어려운 친구들은 안 적어도 돼요. 그런데 오른쪽은 적어 봅니다. 이 상황에서 용의 마음을 짐작하면 어떤 마음?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서 어땠어요? 반갑고 신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는 낱말은 반갑고 신나는 마음. 왜요? 사람을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신기하기도 하고 또 기대도 되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반갑고 신나는 마음일 것 같죠?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적어보고 영상 멈춰놓고 천천히 적은 다음에 다음 쪽으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에 등장한 인물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용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과 아이들과 용의 마음을 둘 다 짐작을 해봤고 여러분은 혹시 이 만화를 보고 인상 깊은 부분이 어떤 장면이었나요? 선생님은 이 용이 친구들을 등에 태우고 갈 때 엄청 신이 나서 막 빠르게 청룡 열차보다 100배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인상 깊었고 또 친구들이 처음 그 아름다운 꼭 뱀이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은 그 자연을 봤을 때 놀라는 부분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293쪽으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293쪽, 인물의 마음을 실감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물의 마음을 실감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미 만화를 2편이나 봤기 때문에 만화에서 인물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말, 행동, 말풍선의 테두리, 말풍선의 색깔 또는 배경 색깔, 또 놀라는 표시라던가 화나는 표시라던가 이런
만화에서만 가능한 여러 가지 그림과 선들을 통해서 인물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 1번의 친구들의 말풍선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표정이나 행동을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린다고요? 과장해서 표현을 한다고요.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웃는 표정 말고 눈을 더 휘둥그레 크게 그린다던가 입을 더 떡 벌어지게 표현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과장해서 표현을 하면 만화니까 더 실감이 난다고 하네요. 또는 어울리는 소리를 내면 좋겠어 라고 하고, 어울리는 소리를 어떻게 냈죠? 우리 만화 속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아까 용이 막 쿠아 이렇게 쿠아 이런 소리도 내고,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어땠죠? 캬오 막 이런 짐승이 내는 소리 이런 것도 내고, 이런 식으로 크게 소리를 냈고, 또 아까 말풍선 첫 번째 어떤 게 있었냐면 표정을 과장해서 표현한다고 했는데, 표정을 과장하는 부분도 다시 살펴보면 이 앞쪽 292쪽에 나온 장면에서도 사람 입이 실제로 이만큼 크게 벌어지지 않죠. 그쵸? 사람 입이 작은데 일부러 이렇게 과장해서 크게 그리고, 눈도 이렇게까지 커질 수가 없어요. 강아지 눈이. 그런데 만화니까 더 과장하게 표현해서 인물의 마음을 실감나게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표정이나 행동을 과장해서 표현하거나 어울리는 소리, 캬우, 쿠 이런 큰 소리를 글씨로 나타낸다거나 해서 인물의 마음을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에 빈칸에 하나 더 적어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느낌을 살려 말해요라는 단원에서도 표현을 했는데, 내 마음을 잘 드러내는 방법은 표정뿐만이 아니라 어떤 게 있었죠? 표정뿐만이 아니라 어떤 거? 몸짓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또 말투도 있었어요. 인물의 마음을 실감나게 표현하려면, 그쵸? 이런 것들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말풍선에 들어갈 말은 이렇게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은 이미 있으니까 말투와 몸짓을 사용해야 해 라고 적어봅시다. 상황에 어울리는 말투와 몸짓을 사용해야 해. 중요한 낱말은 뭐겠어요? 말투와 몸짓. 우리 여러분이 느낌을 살려 말해요 단원에서 직접 발표를 했을 때도 말투, 표정, 몸짓 3박자를 모두 갖춰야지만 나의 말을, 나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다고 했죠. 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물의 마음을 실감나게 표현하려면 표정이나 행동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어울리는 효과도 해야 하고, 말투라던가 몸짓도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기쁠 때는 뭐 만세를 하는 행동, 아니면 발을 구르는 행동, 화가 날 때는 너무 화나서 방방 뛰는 행동, 방방 뛰는 몸짓, 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몸짓, 이런 것들을 다 신경을 써야만 더 인물의 마음을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풍선에 들어갈 말도 적어 보고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두근두근 탐험대라는 다소 조금 신기한 만화를 같이 읽어보고, 그 인물들의, 등장인물들의 표정과 행동을 통해 마음도 짐작해봤고요. 인물의 마음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2학기에 다시 등교를 하게 되면 이 만화 부분을 다시 한번 한 편 더 보면서 직접 역할극도 해볼 건데요. 비록 지금은 하기 어렵지만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잘 복습하고 기억해서 오래오래 간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여기 293쪽까지 혹시 내가 공부하면서 빠뜨리고 풀지 않은 문제가 없나 잘 살펴보고, 또 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나 생각을 해보고, 어려웠던 거 이런 것들은 다 클래스팅으로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한 것은 역시
사진으로 여기 292쪽, 293쪽 한 번에 두 쪽 다 나오게 찍어도 돼요. 찍어서 클래스에 올려주면 여러분이 성실하게 공부했는지 선생님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고생 많았어요.